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 셋을 키우고 있는 40대 여성이에요. 주변에선 아이가 셋이라고 하면 다들 남편과 금술이 좋은가 보다 하는데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좀 억울해요. 그건 저희 부부가 금술을 운운할 만큼 사이가 좋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대놓고 그런 말 하기도 뭐하죠. 아이를 셋씩이나 뒀으니까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대충 웃어 넘겨요. 그런 저에게 3년 전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있었어요. 그 일로 한동안 동네가 떠들썩했지만 당사자인 저는 어디다 말도 못하고 끙끙 앓았죠. 남편과 저는 합기도 도장에서 처음 만났어요. 남편은 어릴 때부터 합기도를 배우고 싶어 했었는데 마침 제가 사범으로 있는 도장에 수강생으로 오게 된 거죠. 당시 저는 관장님의 유일한 제자였기에 수강생 교육을 도맡아 하고 있었어요. 처음에 남편은 여자한테 배우는 걸 내키지 않아 했죠. 그래서 늘 하는 둥 마는 둥이었어요. 전 그런 남편한테 할 거면 제대로 하라고 더 혹독하게 훈련시켰죠. 그렇게 한 3일 정도 도장에 잘 나오더니 2주 가까이 안 나오지 뭐예요? 전 빨리도 그만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한 달쯤 지났을까? 남편이 다시 도장에 나왔더라고요. 해외 출장이 길어져서 못 나왔다더군요. 그러면서 선물이라며 유명한 D 브랜드 립밤을 제게 건넸어요. 운동하니까 너무 튀지 않은 걸로 골랐는데 마음에 들지 모르겠어요. 남편이 수줍게 말하더라고요. 전 생각지도 못한 선물에 당황했지만 내심 기분은 좋았죠. 사실 사람들은 제가 운동을 하는 데다 키도 174나 되고 덩치도 크니까 의일에 예쁘고 아기자기한 걸 좋아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거든요. 절대 아닌데 말이죠. 저도 알고 보면 여느 여자들처럼 예쁘고 귀여운 걸 좋아하는 평범한 20대 여성인데 말이에요. 그런 저에게 화장품을 선물해준 사람은 남편이 처음이었어요. 그래서인지 그때부터 남편이 조금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그렇다 보니 수업할 때도 더 신경을 쓰게 됐고요. 남편도 이후론 수련에 열심히 임했고요. 당시엔 호신술 수업을 진행했었는데요. 상대 몸을 잡거나 맞대는 동작이 많아서 우린 의도치 않게 스킨십을 많이 하게 되었죠. 덕분에 우린 친해질 수 있었고요. 그렇게 3개월가량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남편은 오늘이 도장에 나오는 마지막 날이라며 제게 언제 밥 한번 먹자고 하더라고요. 전 의뢰하는 말이겠거니 생각하며 남편이 건네는 명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사람 마음이 참 이상하죠. 늘 붙어서 수업을 하던 사람이 갑자기 보이지 않으니까 괜히 허전하고 기운이 빠지더라고요. 늘 해오던 운동도 재미가 없고 말이죠. 그러다 보니 저도 모르게 남편이 선물한 립밤을 만지작거리며 갈등하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전화를 해볼까 하고요. 그리곤 결국 하기로 결심을 했죠. 전화는 좀 그렇고 문자를 보냈어요. 안녕하세요. 합기도 도장 사범 김윤지예요. 운동하다 그만두면 그동안 배운 게 너무 아깝잖아요. 시간 되시면 운동하러 도장에 놀러 오세요. 제가 성심성의껏 잘 가르쳐 드릴게요. 저는 마치 체육관에서 회원 관리하러 보낸 것처럼 써서 보냈죠. 사심을 드러내긴 창피하니까요. 그런데 남편이 제 사심을 눈치챘는지 이렇게 단문을 보냈더라고요. 관장님이 시킨 거 아니면 내일 갈게요. 솔직히 뜨끔했죠. 하지만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차라리 잘 됐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솔직히 말했고 우린 다음 날 오랜만에 재회를 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퇴근길에 온 거라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고 전 그 모습에 심쿵했어요. 원래는 식사 약속으로 만난 자리였지만 그날 우린 밥보다는 서로에 대한 얘기를 하느라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했죠. 서로에게 호감이 있는 것도 알게 됐고요. 결국 데이트 이후 우린 사귀게 되었죠. 다른 사람들은 여전히 절 선머슴 같다고 했지만 남편은 늘 저에게 예쁘다고 귀엽다고 말해주었죠. 그런 말을 듣다 보니 저도 이제야
정말 내가 여자가 된 기분이 들었어요. 그야말로 꿈 같은 연애 시절을 보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남편과 지낸 시간 중 그때가 가장 행복했던 것 같아요. 연애 기간 동안 전 남편에게 점점 빠졌고 애석하게도 남편은 그 반대인 것 같았죠. 뭘 해도 시큰둥하고 뭘 물어도 대답도 하는 둥 마는 둥 건성이었거든요.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남편과의 이별을 받아들일 준비를 했던 건. 그런데 뜻밖의 일이 벌어졌어요. 글쎄 남편이 결혼 얘기를 꺼내지 뭐예요. 너무 기뻤지만 혹시라도 결혼 후 남편이 변심하면 어쩌나 걱정이 돼서 망설였죠. 그래서 선뜻 대답을 못하고 있었어요. 난 윤지가 다른 여자들과 다르게 얕지 않고 순수해서 좋아. 그래서 결혼을 한다면 상대가 너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왔어. 물론 네가 적당히 괜찮아서 결혼하자고 하는 건 아니야. 게다가 우리 집에선 결혼하면 내가 체육관 일은 그만뒀으면 좋겠다고 하시고. 이런 나라도 괜찮겠어? 진지하고 진솔한 남편의 청혼에 전 감동했어요. 일을 그만두라는 말 따윈 귀에도 안 들릴 정도로요. 그래서 전 시댁 어른들의 요구대로 도장일을 그만두기로 결정했죠. 전 남편의 청혼을 수락했고 그날로 우린 결혼 준비에 돌입했어요. 다행히 양가 어른들 반대 없이 우린 결혼식을 마칠 수 있었고 아이도 금방 갖게 됐죠. 저는 내심 첫 아이는 딸이길 바라며 산부인과를 찾았어요. 그런데 의사 말이 아이 심장이 하나가 아니라 둘이라는 거예요. 저는 너무 놀라 멍한 표정으로 의사를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웃으면서 이러더군요. 쌍둥이네요. 축하해요. 아니 벙벙하더라고요. 쌍둥이라니. 애 하나도 키우기 벅찰 텐데 과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소식을 남편한테 알렸어요. 그러자 남편은 얼른 부모님께 이 사실을 알려야겠다며 좋아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남편이 4대 독자라 시댁에선 아이를 많이 낳길 바라셨거든요. 시어머니는 남편한테 쌍둥이 소식을 들으시곤 제게 당장 전화를 하셨어요. 그리곤 기왕 낳는 거 아들 쌍둥이여야 한다며 압박하시더라고요. 성별이 제 맘대로 되는 게 아닌데 말이죠.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곤 그저 기도밖에는 없었어요. 아들 쌍둥이를 낳는다 해도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걱정을 하면서요. 그런 제 기도가 부정이 탔을까요? 정기검진을 받으러 산부인과에 갔더니 제 뱃속의 아기가 일란성 딸 쌍둥이라고 살짝 힌트를 주지 뭐예요. 그 순간 눈앞이 노래지더라고요. 시어머니를 어떻게 보나 걱정이었죠. 선생님, 아이 성별이 바뀌거나 아니면 초음파에서 잘못 보거나 하는 일은 없겠죠? 전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해댔어요. 그러자 의사가 절 보며 피식 웃더군요. 그날 저녁 산부인과에 가는 날인 걸 아는 시어머니가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성별을 알 수 있게 힌트 정도는 준다던데 의사가 뭐라든 아들 쌍둥이라고 해? 예, 말 좀 해봐. 저는 차마 떨어지지 않는 입으로 그게요 어머님. 답답하게 질질 끌지 말고 말해봐. 딸이래요. 뭐? 설마 둘 다 딸은 아니겠지? 일란성 쌍둥이래요. 둘 다 딸이요. 제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어머닌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한숨을 쉬셨어요. 아휴 맙소사. 시어머니는 제 예상대로였어요. 딸이라는 말에 엄청 실망하셨죠. 심지어 딸 가진 여잔 임산부도 아니라며 생일상에 제사상 거기다가 김장까지 다 저보고 하라며 전화를 끊으셨어요. 억울했어요. 솔직히 아이 성별은 제가 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탓하려거든 자기 아들도 탓해야지. 하지만 당시엔 딸 쌍둥이를 가진 게 모두 제 탓처럼 느껴졌어요. 바보처럼요. 전 어머님 말이 그저 화가 나서 한 소린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만삭 때였는데 저에게 막내 시누이 생일이라며 미역국을 끓여 놓으라고 하시더라고요. 몸도 무거워 힘든데다 쌍둥이를 가져서 언제 병원에 가야 할지 모르는 상황인데 정말 너무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한테 어머님 좀 설득해달랬더니 뭐라는지 아세요? 자기 운동하던 사람이잖아. 뭐 그런 걸 걱정해?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면 내가 알람 맞춰놓고 깨워줄게. 글쎄, 이러지 뭐예요. 운동하던 사람은 만삭에 뭐 다른 수가 있나요? 저는 황당하고 서운해 입을 꾹 닫았고 다음날 시댁에 가서 남의 집 딸 생일 미역국을 제 손으로 끓였어요. 자꾸 배가 처지고 뭉치고 다리도 붓고 저린데도 누구 하나 제게 관심이 없었죠. 심지어 제가 끓인 미역국을 받아먹는 시누이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더군요. 저는 속으로 내가 왜 이런 집에 시집와 이 고생일까 생각했어요. 나도 우리 집에선 귀한 딸인데 말이죠. 시어머니는 아이러니하게도 저에겐 아들 타령을 그렇게 하시면서 당신은 막내딸에겐 뭘 못해줘서 안달이셨죠. 시할머니가 그렇게 자기 딸을 구박해서 그게 한이 돼 귀하게 키웠다나요? 정말 기가 막혔죠. 그럼 그렇게 귀한 딸 미역국은 왜 남의 딸에게 시키냐고요. 정성껏 자신이 끓여 먹여야지. 그날 전 무거운 다리를 질질 끌고 집에 돌아와 그대로 뻗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 저는 걱정했던 대로 양수가 터져 응급실로 실려갔고 그렇게 쌍둥이 딸들은 예정보다 한 달이나 일찍 세상에 나오게 되었어요. 태어나자마자 인큐베이터 속에서 온 몸에 기구를 주렁주렁 달고 있는 걸 보니 시집 식구들이 원망스럽더라고요. 더 웃긴 건 제가 출산했다는 소식을 듣고도 시댁에선 누구 하나 코빼기도 내비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친정 부모님도 서운해 하셨어요. 그렇다 보니 모든 원망은 남편한테 향했어요. 시집 식구들이 미우니 남편도 미웠거든요. 그래서 애꿎은 남편한테 쏘아붙였죠. 어떻게 자기네 부모님은 손녀가 태어났는데 얼굴 들여다보러도 안 와? 내가 쌍둥이라 조심해야 한다고 아가씨 생일상은 무리라고 했지? 그런데 뭐? 운동했으니까 괜찮을 거라고? 자긴 인큐베이터에 있는 우리 애들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생일상은 무슨 그냥 미역국이나 끓여주라고 하신 걸 그걸 가지고 5번은? 그리고 새벽에 갑자기 출산한 거라 내가 다음날 오시라고 했어. 하필 다음날이 개모임 있다시는데 그럼 어떡해? 그렇게 억울하면 자기가 우리 부모님 한가한 날 잡아서 애를 낳았어야지. 남편이 이건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는데 어이가 없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이런 놈이랑 결혼했을까 후회가 밀려오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의 다음 말은 더 가관이었어요. 자기가 다음에 아들만 낳으면 그땐 우리 엄마가 다 키워주신대. 수고했다고 명품백도 사준다고 하시고. 그러니까 이번엔 서운하겠지만 그냥 넘기고 다음에 잘 해보자. 아이고야, 고양이 쥐 생각해주는 소리 하고 앉아있네. 명품백? 그딴 건 개나 갖다 주라 그래라. 저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며 남편한테 마음의 벽을 치기 시작했어요. 퇴원 후 전 집에서 산후도우미의 도움을 받아 산후조리를 했고 어김없이 다음 제삿날이 다가왔어요. 저는 설마 출산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며느리한테 제사상을 차리라 하실까 하며 마음을 놓고 있었는데 제사 하루 전날 사단이 난 거예요. 설마 했는데 어머님은 제가 당연히 제사 준비를 할 걸로 생각하셨나 봐요. 애들 젖 먹이는데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아니, 너는 아들도 못 낳았으면서 조상님 제사상 준비도 안 하냐? 이게 무슨 념치야? 조상님께 정성을 보여야 다음엔 아들을 점지해 주시지. 당장 건너와서 준비해. 저는 폭풍처럼 쏟아지는 시어머니의 잔소리를 듣고 화가 머리 끝까지 났어요. 아기 낳은 지 3, 7일도 지나지 않은 며느리한테 제사상을 차리라니요. 게다가 조상님이 무슨 삼신할머니인가요? 아들을 점지해 주시게? 정말 말 같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날은 오기가 발동해 시댁에 가지 않았어요. 남편 혼자 제사를 치르고 왔는데 글쎄 남편 얼굴이 벌개져서 왔지 뭐예요. 딱 봐도 화가 단단히 난 모습이었죠. 괜히 저랑 딸아이들한테 짜증을 내고 분풀이를 하는데 정말 꼴사납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남편과 저는 결혼해서 가장 큰 부부싸움을 벌였어요. 그 무렵 시댁에서도 제가 괘씸하다며 연락을 하지 않으셨고 저 역시 마음이 불편하긴 했지만 솔직히 편하더라고요. 물론 쌍둥이를 보느라 몸이 고된 건 마찬가지였지만요. 그렇게 딸아이들의 100일이 지나고 돌이 다가왔어요.
저는 당연히 돌잔치를 준비하고 있었죠. 그즈음 다시 저에게 연락을 하며 집안 대소사 일을 시키던 어머니는 딸은 돌잔치 안 하는 거라며 또 한 번 제 속을 뒤집어 놓으셨어요. 아무리 손주가 아니라 서운하셔도 우리 애들도 소중한 어머니 손녀예요. 나중에 애들이 알면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아들도 아닌 것들이 무슨 서운? 우리 가영이도 지할머니가 돌잔치 안 하는 거라고 해서 못했다. 그런데도 지할머니한테 얼마나 잘했는지 아냐?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건 이런 걸 가지고 하는 말이겠죠. 그때부터 저는 무슨 오기인지 내가 아들만 낳아봐. 지금까지 당한 거 다 갚아줄 거야. 하는 생각을 품게 됐어요. 결국 저희 딸들 첫 생일은 친정에서 조촐하게 치러졌어요. 남편은 늦음하게 와서 밥만 먹었는데 친정 엄마가 사돈이 조금 지나치셨다고 하자 듣기 싫다는 듯 인상을 찌푸려 그날도 저희는 한바탕 부부싸움을 벌였어요. 남편은 모든 걸 제 탓으로 돌렸죠. 착하고 온순한 줄 알고 결혼했더니 쌈딱이냐? 운동하던 버릇 못 고쳤어? 남편은 되레 자기가 속았다고 성을 냈고 저는 기가 차서 말도 하기 싫었어요. 친정엄마는 다른 집들도 다들 그러고 산다며 애들을 생각해 참으라더군요. 할 수 없이 전 그런 남편을 품기로 했어요. 당시 남편은 직장에서 능력을 인정받아 초고속 승진을 하고 있던 중이었고 저와 시댁의 분란은 제가 아들만 낳으면 사라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니었죠. 사이는 좋지 않았지만 가끔 부부관계를 했었기에 전 셋째 아이를 임신하게 됐어요. 하지만 그 아이마저 성별이 딸이어서 저희 처지는 더 안 좋아졌죠. 지금 생각해도 막내딸한테는 참 많이 미안해요. 저조차도 아들이 아니라는 이유로 많이 실망을 했었거든요. 저 역시 시어머니처럼 성별로 내 아이를 차별한 셈이니까요. 그 뒤로 저는 시댁에서 아들 못 낳는 며느리라는 타이틀을 얻게 되었고 남편 역시 그 뒤로는 저를 멀리했어요. 저희 부부는 그야말로 무늬만 부부인 관계가 되었죠. 그런데 신기한 건 저는 오히려 그때가 더 편하고 좋았다는 거예요. 서로에게 기대하는 게 없어서인지 딱히 싸울 일도 없고 각자의 생활에 터치도 없어서 지낼만 했거든요.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했던가요? 그냥 모든 걸 다 받아들이고 내 팔자려니 하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안하더라고요. 그 무렵 아이 셋을 키우느라 다른 데 신경 쓸 여유가 없었던 것도 한몫했을 거예요. 하지만 잔잔한 호수 같던 일상도 그리 오래가진 못했는데요. 제가 애 셋을 보는 게 너무 힘들어서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내겠다고 말을 꺼낸 후 문제는 터지기 시작했어요. 애 핑계대고 집에서 놀고 먹더니 이젠 어린이집에 보내놓고 더 맘 편하게 놀고 먹으려고? 당신도 참 염치 없다. 남편이 버럭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전 기가 막혀서 말문이 막혔고요. 아니, 애 셋을 키우는데 놀고 먹다니요. 첫째 둘째가 3살, 막내가 막 돌이 지났을 때 무렵이었어요. 나 혼자 고만고만한 애들 셋 키우는데 놀고 먹었다니 그게 말이 돼요? 남들은 애 하나나 남편 도움 받아가며 육아를 하면서도 힘들어 죽겠다고 하는 판에 전 정말 혼자서 독박 육아를 하고 있다고요. 저희 남편은요, 지금껏 애들 똥기저귀 한번 안 갈아줬다고요. 그날 남편의 말은 비수가 돼서 제 가슴에 박혔고 이젠 정말 남은 정도 없었어요. 그런 제 기분을 알 리 없는 시어머니는 곧 다가올 시아버님 생신상 문제로 찾아오셨더라고요. 시큰둥한 절 보시곤 한마디 하시더군요. 요즘 잠잠하다 했다. 뭐가 또 심통이 나서 입이 대빨 나왔냐. 이젠 네 시아버지 생신상 차리는 것도 싫어서 그래? 싫으면 됐다. 시어머니는 화를 내시곤 현관문을 쾅 닫고 나가버리셨어요. 전 오기로라도 무시하고 싶었지만 결국 어쩔 수 없이 아버님 생신상을 상다리 휘어지게 차려드렸어요. 그런 저의 정성이 통했는지 시아버님은 내내 기분이 좋아 보이셨고 그 모습에 시어머니도 마음이 풀리셨는지 설거지를 도와주시며 처음으로 수고했다는 말을 하시더군요. 미운 정도 정이라고 시어머니한테 그런 말을 들으니 그동안 서운했던 마음이 조금은 풀리는 것 같았어요. 남편은 그 후부터는 전보다 제게 다정하게 대해주었고요.
결혼은 한 번도 안 하던 심부름이며 재활용 쓰레기까지 버려주길래 저 인간이 왜 저러지 했다가 남편도 노력하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어 남편을 용서해보기로 했어요. 하지만 제가 너무 순진했던 거죠. 나중에서야 그런 남편의 모습은 모두 제 착각이었다는 걸 알게 됐으니까요. 당시 저는 딸아이 셋을 아파트 단지에 있는 가정 어린이집에 보내고 그 시간에 동네 마트에서 캐셔로 알바를 하고 있었어요. 남편과 시어머니한테 놀고 먹는 여자 취급받는 게 싫어서였죠. 아이들 키운다고 내내 집에만 있다가 밖에 나와 사람들과 어울려 보니 왜 이제야 일을 시작했을까 싶을 정도로 하루하루가 생기있게 변해갔어요. 아이들 친구 엄마들을 통해 이런저런 정보도 얻고 마트에서 같이 일하는 여사님들한테 반찬도 얻어먹으며 이제야 좀 사람 사는 것 같다 느끼던 때였죠. 언제부턴가 사람들이 저를 보곤 어색해하는 걸 느끼게 되었어요. 처음엔 내가 실수라도 했나 신경이 쓰였는데 아이들을 데리러 어린이집에 갔다가 엄마들 얘기를 듣게 된 거예요. 정말 301동 907호 남편 맞아? 자기가 잘못 본 거 아니고? 아니라니까. 내가 전에 907호에 김치통 빌리러 갔다가 그 집 남편 얼굴 봤거든. 근데 얼마 전에 우리 집 옆집으로 이사온 젊은 여자랑 붙어 다니더라고. 그럼 뭐야? 같은 아파트에 젊은 여자랑 살림을 차린 거야? 그게 아니면 뭐겠어. 경비 아저씨는 그 집이 신혼부부집인 줄 알더라니까. 그 말을 듣는데 다리에 힘이 탁 풀리더라고요. 물론 아직은 남편의 외도를 확신할 수는 없지만 저 여자가 나한테 무슨 악감정이 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문을 냈겠냐 싶은 마음도 있었기에 전 그날 밤 여느 때처럼 쓰레기를 버린다고 나가는 남편의 뒤를 밟았어요. 제가 뒤를 쫓는 사실은 모른 채 남편은 쓰레기장에서 쓰레기 분리를 하는 듯 하더니 다른 동으로 향하더라고요. 저는 설마 했어요. 하지만 설마가 현실이 되는 건 시간 문제였죠. 남편은 낮에 남편 얘기를 했던 우리 애 친구네가 사는 502동 앞에서 멈췄어요. 새신랑이 수고가 많으시네요. 쓰레기도 다 버리시고. 그 동 경비 아저씨가 남편한테 살갑게 말을 거는 게 보였어요. 새신랑이요? 결혼한 지 4년도 넘는 남편이? 전 더는 참을 수 없어 아이 친구 엄마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친구 엄마의 도움으로 남편이 들어간 집을 찾았죠. 계단 밑에 숨어 그 집 문이 열리길 숨죽여 기다렸어요. 그리고 드디어 문이 열리자 신혼부부처럼 다정한 모습의 남편과 젊은 여자가 나오더군요. 그 순간 저는 정광석화처럼 달려들어 합기도 기술로 남편을 때려 눕혔어요. 저희 이런 행동에 남편은 찍소리도 못하고 바닥에 매다 꽂혔고 여자는 겁에 질려 비명을 질러댔어요. 그 바람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죠. 그제야 상황 파악이 된 여자가 절 피해 허겁지겁 도망치려 했고 전 그런 여자의 머리채를 잡아 남편 옆에 던져버렸어요. 어딜 도망가? 남의 가정 파탄내고 내 남편이랑 살림까지 차렸을 땐 응당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생각은 안 했니? 적어도 내 분이 풀릴 때까지 니들은 좀 쳐맞아야 돼. 그게 예의야. 어디 할 짓이 없어서 한 아파트에 딴 살림을 차려. 한 집 걸러 니 집 애들 친구 집인데 그러고도 네가 애비냐? 세상이 미쳐 돌아간다지만 최소한 제 집 담장 안에 상간녀를 들이는 건 아니지. 발정난 개새끼도 아니고 지 새끼들 뛰노는 구역에서 그러고 싶냐고. 이 쓰레기만도 못한 새끼야. 전 남편의 뺨을 치려 손을 들어 올렸어요. 그러자 남편이 기겁을 하며 바닥에 납작 엎드려 빌기 시작했죠. 여보, 살려줘. 내가 잘못했어. 때리지만 말아줘. 부탁이야. 나 당신 주먹에 맞으면 죽어. 야, 너도 빨리 무릎 꿇고 빌어. 집사람 합기도 사범이란 말이야. 저 손이 스치기만 해도 너 얼굴 갈아엎어야 돼. 도장에서 저와 수련을 해본 적이 있는 남편은 제 주먹 앞에 잔뜩 겁에 질려 발발거렸어요. 그런 남편을 보곤 여자도 무릎 꿇고 싹싹 빌더군요. 그 모습에 동네 사람들이 웃어댔죠. 그때였죠. 상간녀집 현관문이 열렸어요. 그리곤 낯익은 얼굴이 빼꼬움이 나왔어요. 어머님? 기가 막혀. 그 집에 시어머니도 같이 있었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바닥에 무릎 꿇고 앉아 빌고 있는 남편과 여자를 보더니 기겁을 했어요.
그리곤 달려들어 여자를 일으켜 세우더군요. 아휴, 내 손주. 순간 저는 내가 뭘 잘못 들었나 했어요. 그런데 제대로 들은 게 맞더라고요. 아가, 다친 데는 없냐? 홀몸도 아닌 애가 왜 맨바닥에 앉아? 그러다 내 손주 잘못되면 어쩌려고? 알고 보니 남편은 저 모르게 바람을 피다 여자를 임신시켰더라고요. 마침 뱃속에 아기가 아들이라 남편은 시어머니한테 알렸고 시댁에서 저희 집 근처에 딴 살림을 차려준 거였죠. 시어머니는 여자의 상태를 살피고는 절 죽일 듯 노려보며 소리쳤어요. 아들도 못 낳는 주제에 이게 무슨 행패야? 혹여 내 손주한테 문제만 생겨봐라. 내가 널 가만두나. 그럼 저도 어머님 아들 가만 안 둬요. 솔직히 원흉은 어머님 아들이니까요. 내 인생 망치고 내 딸들 인생까지 도매금으로 팔아먹은 저 덜 떨어진 인간 저 절대 용서 못해요. 어머님도 마찬가지예요. 이날 이때까지 절 얼마나 부려먹었어요. 별것도 아닌 아들 하나 가지고 유세 떨며 시집 식구들 생일에 제사에 명절까지 다 저한테 떠넘겼잖아요. 당신 딸은 귀하다면서 저랑 제 딸들은 얼마나 천대했냐고요. 그래놓고 끝까지 사람 뒤통수를 쳐요? 이렇게 된 이상 어쩔 수 없네요. 어디 누가 이기나 끝까지 가보자고요. 저요, 이혼 안 해줄 거예요. 저 여자 뱃속에 든 애도 절대 호적에 못 올리게 할 거라고요. 평생 첩의 자식이란 소리 듣고 살라고. 아, 상간녀 위자료도 받아야겠네요. 그리고요, 저한테 일절 연락하지 마세요. 그리고 당신 집에 안 들어와도 돼. 생활비랑 교육비는 따박따박 보내주고. 안 그럼 회사로 가서 확 엎어버릴 거야. 곧 네 애도 나올 텐데 회사에서 쫓겨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딴 생각하지 마. 아참, 여기서 애 키우기 힘들 거야. 사방이 다 우리 애들 친구 엄마니까. 우리 아줌마들이 딴 건 몰라도 바람핀 남편 놈이랑 남의 가정 파탄낸 상간녀는 절대 용서 안 하거든. 어디 한번 겪어봐. 눈물 콧물 다 빼게 될 테니까. 전 그 길로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까지 걸어오는 내내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눈물이 멈추지 않았죠. 남편에 대한 미련 때문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반대였죠. 그간 온갖 핍박을 받으면서도 가정의 평화를 위해 희생하며 살았던 시간들이 너무 억울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순간도 사랑받지 못했던 저와 제 딸들이 가여웠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날 밤 곰곰이 생각을 해봤죠. 이미 남편과의 신뢰는 깨졌고 게다가 동네에 소문까지 퍼져 피해자인 저와 아이들조차도 이전 생활로 돌아가긴 힘들 것 같았어요. 결국 전 그들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 지옥 같은 생활을 버티느냐 아니면 모두 다 털고 새로 시작하느냐의 기로에 서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 결정은 후자였어요. 얼마 뒤 전 딸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내려왔어요. 친정 부모님께서는 많이 놀라셨지만 제 결정을 지지해 주셨어요. 아이들도 외갓집을 좋아했고요. 남편과 시어머니는 하루가 멀다 하고 이혼해달라고 연락을 해왔어요. 안 그래도 해줄 생각이었지만 이렇게 안달을 하는 걸 보니 속 좀 태워주고 싶었어요. 그렇게 3개월쯤 지났을까? 전 이혼 서류에 사인을 했어요. 남편 명의의 아파트와 아이들의 친권, 양육권을 받는 조건이었죠. 물론 양육비도 매달 따로 받고요. 여자가 곧 출산을 앞두고 있었던 터라 남편과 시어머니는 순순히 다 주더군요. 손주를 호적에 올릴 욕심에 시어머니가 달라는 대로 다 주라고 했다더군요. 그렇게 1년쯤 지난 어느 날 친하게 지냈던 딸 친구 엄마한테 전화가 왔어요. 안부 인사를 나누곤 이내 남편에 대한 얘기를 하더군요. 남편은 이혼 뒤 그 집에서 1년을 더 살다 이사를 갔다고 하더라고요. 여자가 아이를 두고 집을 나갔거든요. 혼인신고를 하자는 남편의 요구에 여자는 차일피일 미뤄왔었나 봐요. 그러다 출산일이 다가왔고 놀랍게도 태어난 아이는 여자의 말과 달리 아들이 아닌 딸이었다지 뭐예요. 그렇게 3, 7일도 안 된 어느 날 여자는 아이만 남겨두고 집을 나갔대요. 그렇게 손주를 원하던 시어머니가 결국 상간녀가 남기고 간 손녀딸을 키우게 됐고요. 그 얘기를 듣자 그동안 가슴을 꽉 누르던 무언가가 쑥 내려가는 기분이었어요. 자승자박이었죠.
남편과 시어머니가 벌인 일에 결국 자신들의 인생을 엉망으로 만들었으니까요. 그리고 얼마 뒤 남편은 지난 날을 후회한다며 저와 재결합해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지고 싶다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해대더군요. 전 단칼에 거절을 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양육비를 끊겠다고 협박을 하더군요. 그래서 전 그러기만 해보라고 당신 회사에 가서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 다 소문내고 급여 통장에 압류 신청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어요. 그 말에 겁을 먹었는지 이후론 연락이 없더군요. 얼마 전부터 전 다시 도장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친정 부모님이 아이들을 봐주시는 덕분이죠. 전처럼 사법 일도 하며 세 딸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죠. 여전히 남편이 너무 밉지만 그래도 사랑스러운 세 딸을 얻은 것엔 감사한 마음도 들어요. 얼마 뒤면 쌍둥이 자매가 초등학교에 들어가요. 그동안 힘겨운 시간도 많았지만 그래도 아빠 없이도 잘 자라준 제 딸들이 정말 자랑스럽고 대견하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모두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랄게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